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좀 올라왔죠, 그죠? 네, 뭐 지수가 이렇게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큰 뭐 추세 변화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엊그제 좀 투매가 좀 나왔다가 어제 엊그제였죠. 네, 어제는 조용했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서 종목들도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죠? 네, 정치 테마주들 오늘 뭐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 여기 그 시황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매물대 분석하는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뭐 이런저런 종목들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즘에 그 오늘 안 그래도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 뭐 제 생각을 한번 여쭤봤고 회원들 생각도 좀 들어봤는데 뭘 제가 회원들한테 물어봤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죠? 네, 요즘에 주변 분들 좀 되게 많이 분위기가 좀 어둡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회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사람들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뭐 그렇대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다, 그죠? 그 주식시장도 이렇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뭐 앞으로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보다, 그죠? 네,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봤는데 진짜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패닉에 빠진 게 아니라 하도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선조 우리 조정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조정, 그렇지, 아니면 선반영 이런 게 있는데 선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 않나. 경기 침체 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그 침체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3점 한 지금 25%인가요? 3%밖에 안 돼요. 그죠? 네. 옛날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금리 5% 7%일 때도 그때 잘 먹고 잘 살았고요. 그죠? 네. 뭐 주식시장도 괜찮았어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서 확 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것 같아요. 언론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연말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 흉악합니다. 네, 민심이 흉악하다, 그죠? 네. 지금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금 뒤숭숭하고 흉악하니까 그거를 잘 감안하셔갖고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여태까지 하시던 대로 그렇게 잘 하시라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지수 흐름을 좀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올리긴 올랐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잘 보시면 다우 지수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붕 떠 있으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11월 달에, 그죠?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우 지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횡보를 하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 너무 밑에 전저점 근처에서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보기에 참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 반등 세게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 눌러서 약간 옆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유럽 증시 독일이랑 프랑스 보시면 여기도 반등 되게 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로 약간 증시가 더 재미가 없어졌죠. 어정쩡해요. 전 세계 증시는 제가 지난달에 시황 이제 잡아드린 대로 옆으로 횡보하는 게 맞습니다. 지수가 재미가 없을 거다 그랬죠. 예, 지수 지금 되게 재미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재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만났는데 또 그 얘기가 또 그 얘기죠. 뻔해요. 그래갖고 또 거기도 재미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단점은 너무 재미없다는 거. 근데 장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맨날 그 똑같은 악재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거나 이제 꿈쩍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자주 얘기했었던 공포지수 있죠.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오히려 떨어져요.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년 이제 10일 정도, 10일 뒤면은 내년 새해 이제 1월 1일인데 뭐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죠? 네.
뭐 공포 지수 있죠? 그런 거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닌데 리스크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는 언제 가냐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증시가 더 이상 떨어지거나 이렇게 뭐 패닉이 나오지 않겠다 싶으면 그때는 테마주들이 갑니다. 대형주들은 바로 못 가죠. 수급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에 신경을 이제 많이 쓰시기보다는 그죠? 개별주, 테마주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개별주, 테마주 이렇게 공략하실 때는 아무래도 차트를 많이 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차트 보는 법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저도 그 안 한 지 오래됐는데 한 10년 전에는 서울에 이제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가가지고 그 본사 뭐 각각 증권사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안 하지만 그 당시에 하면 가장 인기 좋았던 그 오프라인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매물대 분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말 특집으로 몇 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얘기해드릴 건데 어제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뭐 이따가 요 강의 끝나고 그죠? 녹화 다 남겨져 있으니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사이트 들어오셔갖고 녹화 남긴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강의를 듣고 오늘 거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은 김동현 씨 테마주 여태까지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SG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SG 글로벌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유니드, BT 플러스 이것도 얘기를 해볼 거고 품절주죠. 품절주 중에서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된 게 있는데 금비라고 있어요. 우리 방에서 이제 지난주에 다 팔았는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물론 상한가 와봤자 우리가 매도한 가격이랑 거의 똑같은데 그거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리죠. 네. 일단 이제 시황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수 얘기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 전에 참 여기 속보 보셨나요? 예산안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했는데 뭐 기사 보셨다 1번 아직 아직 몰랐다 4번 찍어보세요.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예산안 통과한 거 4번 찍으신 분들 좀 있으시죠? 예, 시범님도 아직 못 보셨고 토닥토닥님도 못 보셨구나. 예,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까 오후 5시, 6시 전에 그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그죠? 네. 저기 뭐야 국회 예산안 내년 예산안을 뭐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를 했는데 주식하는 우리한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죠? 네. 이 말을 보고 있는데 이 말을 한테 때려주고 싶어요. 네? 하도 그냥 그죠? 하도 싸워가지고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4번 찍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보시면 이제 내년 예산안을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법인세는 뭐 1%로 합의를 했는데 대신에 이제 뭐 적용 구간을 확대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법인세 3% 정부에서 3%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하도 막아가지고 법인세는 크게 못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법인세를 아무튼 좀 확 낮춰주면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물 건너갔고 그리고 대신에 여기 금투세 있죠. 네.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네. 이거 도대체 왜 만들어 그죠? 네. 욕 나오죠. 네. 금투세가 뭐냐면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게 시행이 2년 유예됐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려고 했던 건데 2025년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합의를 했답니다. 잠정 합의했다. 금투세가 이게요. 세금 많이 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번에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 대만이 이거 했다가 뭐 지수가 40%인가 폭락했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밀어붙여야 된다고. 네. 자기들이 아직까지 여당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원래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건 여당에서 하는 건데 야당이 그래요. 그죠?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러니까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 다 포함해서요. 5천만 원이 넘으면 도둑놈들이죠. 지방세 포함해서 22%를 댄대요. 3억이 넘어가면은 지방세 포함해서 27%. 이거는요, 그죠? 이거는 도둑놈들인 거예요. 아니, 주식해서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드시죠, 그죠? 근데 자기들이 뭘 해줬다고? 예? 거의 4분의 1이나 떼갑니까? 도둑놈들이지. 그쵸? 요즘에는 저기 은행 예금도 많이 드시면은 저기 나이가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네. 또 거기도 뭐 건강보험료 뗀다는 얘기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주식 양도세는 이제 여기 대주주 요건이죠. 네. 요거는 그대로 현행대로 과세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 제목에 다 있죠. 금투세 시행 2년 이후에 주식 양도세 현행대로. 그러니까 그냥 잘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년 뒤에 여러분들 그때도 주식을 하시면, 그죠? 그때도 하셔야죠. 그때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강력하게 반발하셔야 돼요. 이걸 없애야 돼요. 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국민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에는 집값도 부동산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재테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가 주식이고요, 간접 투자가 펀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좀 개인들이 벌게 해줘서 좀 위쪽으로, 그죠? 네.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뜯어가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못 벌어요. 그죠? 네. 아무튼 요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셨던 개인분들이 많았는데 요번에 그냥 일단은 그냥 네,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네. 또 그냥 또 넘어갈 거라고. 항상 보면 그래요. 네. 아무튼 2년 뒤에 강력하게 투쟁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네. 1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무슨 대주주입니까? 근데 이거를 저 작년에 민주당에서 3억인가? 가족 합산 5억이에요? 3억이에요? 이거를 또 낮춘다 그래갖고 작년에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꼴이 내린 거예요. 이번엔 또 이제 금투세 갖고 또 그러다가 사람들이 난리지기니까 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난리지기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그죠? 다음에 와서 또 괴롭혀요. 나중에 저 27%막 22%짜리 그 세금이요, 나중에 30% 40%씩 또 늘어요. 응? 그럼 누가 주식하겠어요? 고생해가지고 안 하지. 맞죠, 그죠? 네. 아무튼 자기들이 주식하는데 개인들 도움 중에 하나도 없는데 이건 날강도입니다. 네. 그놈들인 거예요. 네. 어지간하면 국회의원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자꾸 욕이 나옵니다. 자꾸 욕이 나와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저렇게 잘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보통 개별주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그죠? 그쪽에 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매물대 얘기를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주 갖고 할 거기 때문에 기사를 하나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이재명 씨 검찰에서 소환 통보 받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검찰이,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주소 나온 건데, 검찰이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건으로 수사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요 뉴스가 쭉 나오면서 오늘 이제 저기 이낙연 씨 테마주, 그리고 한동훈 씨 거, 그 다음에 김동연 씨 것도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라간 거는 그 한동훈 씨께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씨 것도 남아토건 같은 게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종목들을 가지고 매물대 분석을 할 거예요. 저번에 이낙연 씨, 한동훈 씨 테마주 좀 하시라고 그때 얘기 많이 해드리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거 그거였잖아요, 그죠? 이재명 씨 반사 이익 수혜주라고, 그죠? 이재명 씨는 이제 본인이 수사받을 걸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대선 끝나자마자 뭐 국회의원도 되고 나가고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해진 이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오늘 재밌는 거는 이유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원래는 이제 여당하고 야당 테마주가 같이 안 가요.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떨어지는데 지금은 민주당 쪽에 김동연 씨 거, 이낙연 씨 거 급등했고, 그리고 김동연 씨 거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올랐고, 한동훈 씨 것도 같이 올랐거든요. 원래 이렇게 가는 적이 없습니다. 여당 거는 여당 거 가면 야당 거 쉬고, 야당 거 가면 여당 거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이재명 씨의 이재명 씨가 힘드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금비가 우리 방에 있다가 지난주에 팔았나요? 언제 팔았어요? 12월 7일 날, 그죠? 네. 사자마자 이틀 만에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죠? 보름 전에 팔았네, 그죠? 네. 아무튼 9만 원에서 팔았어요. 9만 원대에서 팔긴 팔았는데 보시죠. 요게 금비부터 볼까요? 오늘 방송 제목이 이제 숨겨진 매물대 이제 분석이라고 달아놨는데 사실은 세력이 매물대를 숨긴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니 똑같은 차트인데 그죠? 똑같은 차트인데 뭐 세력이 여기서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죠? 일부러 그죠? 네. 일부러 숨기거나 그런 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거죠. 네.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뭐 그때 이제 뭐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숨겨진 매물대라는 표현도 맞긴 맞는데 좀 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일반 개인들한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전문가들도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네. 또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네. 숨겨진 매물대라고 쓴 건데 안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금비라는 종목이 그죠? 갑자기 한동훈 테마주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방에서 추천당한 게 12월 6일이에요. 그날 그래서 7만원에서 7만원 전에도 샀거든요. 그날 바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끝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을 때 그냥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기 7만원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금비는 오늘 상한가를 가서 끝났고 무려 한 주당 96,000원짜리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 주당 주가가 좀 비싸죠, 그죠? 네, 비싼 주식인데 이 종목은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은 품절주예요. 품절주에 장단점이 있는데 품절주의 이제 장점만 얘기해 드릴게요. 장점이 뭐냐면 매집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세력이 품절주 매집할 때 큰 돈 안 들이고 단기간 안에 금방 매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디 뭐 한정식 집, 그죠? 한정식 집도 좀 좋은 데 가면 밥을 지을 때도 거기서 나오는 밥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겠죠. 그렇죠? 윤기도 잘잘 흐르고, 그죠? 밥에다가 뭘 뿌렸는지 냄새도 참 좋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밥을 짓는데 뭐 정성이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금비는 품절주잖아요. 품절주는 쉽게 얘기하면 비율을 들잖아요, 그죠? 비율을 들면 그냥 햇반이라고 보시면 햇반.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이면 끝나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금방 뭘 할 수 있어요. 네. 그 개미들이 품절주는 잘 안 살려고 그래. 잘 알지도 못하고 안 살려고 그래요. 좀 그러니까. 품절주들은 이름이 되게 거의 대부분 촌스러워요. 네, 약간 촌스럽죠. 유통 주식 수도 별로 없다 보니까 평상시 거래량도 적고요.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금비를 보면은 이게 매물대기를 시작한 겁니다. 보시면 한동훈 테마주로 최근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오파스넷이 막 가니까 그 후발주자로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 준비도 안 돼 있죠. 들자마자 여기 매물대에 바로 걸리니까 여기 매물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물린 사람이 조금이나마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심리적인
가격대, 그러니까 심리적 매물대란 말이에요. 10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거든요. 매집이 안 돼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팔았느냐? 들고 있기 귀찮아서요. 여기서 하루 만에 다 팔았다니까. 그 다음날 수익 보고. 왜 팔았겠어요? 귀찮으니까요. 매물대 걸릴 거 뻔히 알고, 그죠? 나중에 또 개미들 막 들어올 텐데 품절주에 개미들 들어오면요 시끄러워요. 나중에 주 흘러내리죠. 네, 이꼴 보기 싫어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오면 본전이 여긴데 본전 근처 오잖아요, 그죠? 네, 팔아버렸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는 저희 방에 지금 없어요. 다 팔았는데 상한가 갔는데. 그러니까 앞에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있어서 올라가다가 걸리기는 했는데 잘 보세요. 네. 거래량을 잘 보시면 떨어질 때 거래가 없죠. 이 부분이니까. 요 거래량 아까 거래가 나온 거 여기 올라갈 때 나온 거고. 그 방금 얘기해드렸지만 품절주는 개인들이 잘 안 사요. 잘 안 산다니까. 그 떨어질 때 보면은 뭐예요? 거래도 없고 반등도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굉장히 거래가 없어도요 쉽게 올라가요. 왜냐면 떨어질 때 거래가 별로 없었으니까 반등도 없었고. 그러면 올라갈 때 굳이 이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품절주라 유통주식수도 적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요 매물대가 사실 없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금비가 여기 8월 달에 이렇게 잠깐 2번 그저 들었다 놨다 한 거잖아요. 상한가도 못 갔어요. 근데 저 때 저게 왜 갔었느냐? 그 당시에 양지사이죠, 양지사 같은 게 계속 그때 올라가고 있었어요. 양지사도 그때 저희 방 보유종목이긴 했었는데, 양지사가 한참 이제 뭐냐면 여기 앞에서 상한가 한 2-3개 나오고요, 또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금비도 품절주니까 양지사가 품절주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응? 여기 앞에 52주 신고가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금비도 잠깐 들썩거리다가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평상시에 거래 없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떨어질 때 이 부분은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매물대가 있긴 있죠. 네, 아무튼 매물대가 약하다는 소리인데 여기를 메꿔버린 거예요. 거래가 되게 많았죠. 그죠? 우리 팔고 나서도 거래가 더 들어왔으니까. 네, 그죠? 여기서 이제 쭉 들었다 놨다 했겠죠. 그러면 이거는 매물대 소화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물린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물린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했겠어요? 응? 뭐 했겠냐? 누가 들어온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최근에 지수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나스닥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금비가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다가 주르르륵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게 최근의 모습이에요. 이번 주에 오늘 목요일이죠. 이게 월, 화, 수 이렇게 빠졌어요. 월, 화, 수 3일 동안 빠졌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거래가 많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적죠. 빠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에 이제 뭐 특별하게 재료도 없고 못 올라가던 금비라는 종목이 한동훈 테마주가 돼서 순간 돈이 들어와서 올리긴 했는데 매물대가 있기는 있으니까 정고점에서 한번 걸렸고 그 이지점부터 한동훈 테마주가 못 갔거든요. 왜? 오파스넷 급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옆으로 돌다가 오파스넷이 그때 막 낮아빠졌지 않습니까? 됐어요. 오파스넷이 막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비도 더 이상 못 가고 같이 누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죠? 오파스넷이 이렇게 더 빠지니까 월요일부터 막 8% 온목 맞고 막 더 떨어졌잖아요. 이틀 동안 떨어진 거 합하면 한 13%인가 14% 떨어졌단 말이에요. 쭉 떨어지니까 금비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무서웠겠죠. 왜 무서워요? 대장이 오파스넷인데 오파스넷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손절 간 거예요. 손절.
왜 손절했는 줄 아세요? 이제 매물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30분봉으로 보시는 게 유리한데, 금비가 아까 쭉 급등해 가지고 악고점에 걸려서 10만원 돌파 못하고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요 가격대에서 요렇게 횡보하죠. 그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거래까지 실린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고 옆으로 오랫동안 횡보하면 뭐가 생겨요? 매물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요게 일봉으로 저기 분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횡보하지. 이게 매물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해가세요? 네. 안 어렵죠, 그죠? 네. 매물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트를 다시 이걸로 보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매물대 해석하는 요령인데, 이거 이제 일봉 차트거든요. 다시 보세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매물대를 분석하냐면, 보니까 거래도 되게 많이 터지는데, 여기 보시면 꼬리가 자꾸 윗꼬리만 달리는 거예요. 돌파도 못하고 10만원을 못 들고 버벅버벅 거리더니 여기 돌파 못했잖아요. 그러니 결국엔 주르륵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손절 때려요. 아니 왜 못 가는 거야? 좀 가지. 왜 못 가는 거야? 근데 저기 아까 오파스네 막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저기 대장 있는데, 그죠? 근데 사실 대장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오리콤으로. 오파스넷에서 대장이 오리콤으로 바뀌었다니까.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투매한 거예요. 왜 투매해요? 여기에서 윗골이 잔뜩 달아놓고 요게 세력이 개인들한테 팔아넘겼다, 뭐 이제 매물대 돌파 못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 매물대의 주인은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다. 한동훈 테마주 끝났다. 이제 오파스넷이 꺾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손절을 때린 건데, 자, 분차트로 다시 보세요.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윗골이 막 여러 개 달아날 때 여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재밌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여기 이 매물대가 아까 그 사람들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 때린 거거든요. 이게 손절한 흔적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로 따지면은, 그죠? 엑스레이, 그 다음에 CT, MRI 찍죠. 왜? 그죠? 네. 그거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거의 MRI, CT에서 MRI급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력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해석해 드리는 거라고요. MRI하고 CT 찍을 때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의사의 그 소견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력이니까. 그거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숨겨져 있는 몸에 숨겨져 있는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뭔가를 잡아내려고 CT나 MRI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요. 근데 아무튼 분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자, 누군가가 3일 동안 손절했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쭉 거래가 들어와서, 이거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인데 거래가, 그죠? 풍성하게 들어왔죠? 쭉 들어오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죠. 다이렉트로. 아니 여기가 악성 매물대라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기를 그냥 통과했어요. 올라가다가 막 확 급락도 안 시키고 그냥 통과했다니까. 그건 뭐예요? 매물대라고 추정되는 데를 그냥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이나 여기서 들고 있던 세력이나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세력이거나 같은 편이거나. 네? 이해가세요? 네, 같은 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력은 여기서 팔아먹고 있던 게 아니라 매집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개미들 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금비만 그랬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오리콤 있죠? 오리콤이 어제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거 있죠? 요게 화요일날 나왔던 거예요. 화요일날 마이너스 10%까지, 장중에 마이너스 1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왜 당황하겠어요? 이 근처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었을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안 그러시겠지만 급등조 추격매수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5일선이 생명선이에요.
5일선이 생명선이다라고 그렇게 기법 강의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여요. 5일선, 5일 이동평균선. 이 정도면 깨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아수라장 냅니다. 와 이러면서 큰일 났다고 이제. 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 납니다. 이건 뭐냐면 최근에 그죠? 개인들이 세력이 매집했다고 생각하는 요 매물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매물대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횡보했잖아요. 우리콤이. 그죠? 한 2주 정도 횡보했죠? 그러면 분차트로 볼까요? 대충 언제부터요? 12월 9일부터 오리콤 분차트. 12월 9일부터니까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요렇게 횡보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매물대를 어떻게 그냐면 요렇게 대충 긋는 거예요.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충 요거예요. 요만큼이 매물대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주식을 공부하실 때는요, 너무 저기 디테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약간 대충 하셔야 돼요. 대충.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느시면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가 실력이 거기서 더 늘면 다시 대충 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분차트 갖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파이널이죠. 네, 마지막 지지선, 즉 손절 라인이에요. 여기를 12월 20날 화요일날 건드려 놓은 거예요. 팍 깨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손절 나온 거예요. 이게 손절 나온 겁니다. 이거. 그리고 어때요? 그냥 그 다음날 휙 올려버리잖아요. 거래 많이도 없었어요. 그냥 거래 별로 없이 그냥 휙 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고 뭐고 다 제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세력이 매집해놓은 거였네요. 근데 거기를 깨지니까 세력 없다, 세력 나갔다 그러면서 오두방정 떨면서 손절한다고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눈치채고 털린 거 눈치채고 이제 쫓아올까봐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내려오지도 않죠. 한동훈 테마주가 끝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이재명 씨가 매일매일 힘들어지잖아요. 요즘에 이재명 씨 그 본인은 죄 없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지만 뭐 죄가 없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검찰도 아니고 난 모르니까. 근데 얼굴 빛을 보세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눈빛하고 얼굴은 못 속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그거는 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눈빛이나 얼굴의 피부 상태 이런 건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자꾸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대선 후보 관련주들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후라고 오리콤. 이게 뭐냐면 심리 싸움인 거예요. 세력이 매집했다고 생각했겠죠. 왜? 오리콤 일봉 차트. 조용히 며칠 동안 아주 요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살짝 나오고 있었으니까 또 개인들이 얼마나 따라붙었겠어요. 그죠?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가지야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이틀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4% 월요일날, 그 다음날 10% 줄줄줄 흘러내리고 지수 깨지고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스닥 폭락하고 있고 비비 틀면 경기 침체 온다고. 또 경기 침체 이게 지겨워. 채널 돌렸더니 부동산 급락하고 있다고. 어우 지겨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털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제껴서 가버리잖아요. 그냥. 기회도 안 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네. 유니드 BT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게 테마주가 된 이유는 유니드 BT 플러스. 여기에 사장님이 한씨예요. 네. 유니드 BT 플러스. 한씨라고. 그 한덕수 옛날 그 누구지?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아드님이래요. 네. 상장한 지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만으로. 네. 지난달 11월 28일 날 상장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한시랍니다. 청주 한시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같은 저기라고 해서 상한가 나오고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떨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 한동훈 테마주가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같이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졌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마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최고점이었죠. 왜 그랬겠어요? 여기 상장했을 때 저기 시초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단타 치러 들어오는 신규 상장 유저 단타 치러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따상을 바라면서. 네. 그 사람들 물려있는 자리니까 거기까지 안 간 거죠. 심리적인 가격대 10,000원이니까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매물대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근데 떨어질 때 보면 거래가 하나도 없죠. 신규 상장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가끔 대박이 터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쪽박 당하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는요 주식을 오래 한 전문가들도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잘 안 해요. 아니 뭐 주식 전문가 오래 했고 막 그렇게 실력이 좋으면 더 잘할 것 같죠? 더 안 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더 안 한다고요. 항상 조심하거든요. 네. 자, 요건 이제 상장한 지가 만으로 30일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분 차트를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똑같이 30분봉으로 보죠. 뭐예요? 여기. 그때 상한가나 나오고 옆으로 돌렸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매물대 있겠죠. 그죠? 그 3일, 3, 4일 동안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러고 있다가 오늘 특히 장 후반에 거래가 쭉 들어오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까 누구야? 금비처럼 확 제끼면서 가지는 못하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말고 한 15%에서 끝나죠. 왜 그랬겠어요? 여기가 매물대니까 매물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네모 박스가 매물대거든요. 여기에서 매물대가 가장 심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이 중심부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최고점은 여기인데 최저점은 여기고 그죠? 근데 대부분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됐죠. 그죠? 거기가 바로 8,500원 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다가 잠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니드 BT 플러스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낙폭을 만회하는 정도에서 오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없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하고 다음 주에 좀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니드 BT 플러스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한동훈 테마주로 매집이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매집을 더 할지 아니면 일단 더 한번 뽑아버릴지 지켜봐야 돼요. 금비는 확실하게 매집한 게 맞고 그죠? 유니드 BT 그 오리콤은 세력들이 개인들 확실하게 털어버린 게 맞고 유니드 BT 플러스는 여기가 진짜 매물대가 맞다는 소리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장 아까 유니드 BT 플러스 그 다음에 금비 오리콤 3개 중에서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뭘까요? 자, 이건 번호 좀 찍어 보실래요? 오리콤이다 1번, 금비다 2번, 유니드 BT 플러스다 3번. 제일 선호하는 게 뭘까요? 처음에 게 오리콤이었죠? 오리콤일까요? 아니면 금비일까요? 3번 유니드 BT 플러스일까요? 1번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자, 유니드 BT 플러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여기에서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오리콤은 이 정도에서 들어갔겠죠. 차트 이 정도에서 무서워서 사겠어요 이거. 그죠?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두 배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그죠? 그 다음에 금비를 샀을까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인 것 같은데 그죠? 회사 이름 촌스럽잖아요. 금비가 뭐예요? 금비보다 은비가 낫겠다 그죠? 여자분들 이제 이름 중에 은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에 샀겠어요? 오리콤이요? 아니에요. 유니드 BT 플러스예요. 3번을 많이 삽니다. 1번 여기 1번을 좀 많이 찍으셨네요. 그죠? 네. 3번입니다. 왜냐면 금비는 잘 모르겠고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이때 추천했을 때 추천한다. 개인들이 사고 싶을 때 가격이 여기거든요. 차트가 어디에 있어요? 매물대 걸려 있잖아요. 잘 생소한 종목이고 그리고 한 주당 얼마예요? 9만원. 사시겠어요? 사겠냐고요. 9만원짜리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그죠? 네, 안 산다니까요. 오리콤 사는 개인들 많겠죠. 그런데 오리콤이 지금 단기 과열되고 막 그래가지고 신용도 안 걸려요. 오리콤이 지금도 투자 주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걸 산다고요? 일반 사람 요즘에 사람들이 물리죠. 수익 날까봐 막 주식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물릴까봐 무서워서 막 그런다니까요. 물릴까봐. 여기 7,000원, 여기 14,000원 사겠어요? 물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 아주 강력하신 분들, 심장이 대단하세요. 담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거 못 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릴까봐 항상 겁을 내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요. 근데 유니드 BT 플러스는 그죠? 어서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상장한 지 일주일 이제 2주차 2주 됐는데 상한가 나오더니 같은 한시래요. 한시인데 그 여기 사장님 그 아버님이 그 옛날에 그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국무총리요. 그 전에 한 뭐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차트 보세요. 조만간 신고가 날 것 같잖아요. 이걸 많이 사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중요한 겁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많이 사요. 네. 금방 저기 상한가나 나올 것 같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벌써 또 시간이 더 다 돼가고 있네요. 그죠? 네. 김동현 씨그 SG 글로벌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하고 끝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가 나날이 더 힘들어지는 바람에 그죠? 이런 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낙연 씨 테마주는 안 할게요. 시간상 남아토건이 오늘 15%로 급등 마감합니다. 좋아요. 정치 테마주가 다 살아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재명 씨는 본인은 죄 없다, 본인은 괜찮다, 나는 뭐 죄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힘들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이낙연 씨 것도 지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자 김동현 씨 거 PM풍년 PM풍년을 보면은 오늘 6% 상승 마감했거든요. 똑같아요. 남아토건하고 PM풍년하고 남아토건은 이낙연, PM풍년은 김동현,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의 차트가 똑같은 게 노을이에요. 노을 이 세 개가 차트가 똑같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사란 얘기 아닙니다. 저 양반이 오늘 힌트를 주나? 아니요. 요즘 힌트 안 드려요. 차트가 똑같다고요. 세 개가 똑같아요. 세 종목이. 차트 보시면 약간 다르게 보일 텐데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씨, 김동현 테마주 중에 SG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요게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김동현 씨 고향이 충북 음성군입니다. 네. 예전에 충북 음성군에서 이제 큰 인물이 나셨었죠. 충북 음성군 거기가 어디야? 원남면 하당인가? 하당인가? 네. 잘 알죠? 가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거기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셨거든. 학교는 충주에서 나오셨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옛날에 음성군에 있는 테마주들이 6년 전에 무지하게 갔죠. 김동현 씨 테마주 가면 저 자신 있습니다. 음성군 그 각각 그 면 있죠? 면, 읍, 거 근처에 있는 공장들 회사 다 옵니다. 6년 전, 7년 전에 반기문 테마주 무지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습니다. 그 동네 빠삭합니다. 시골인데 하여튼 빠삭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건 뭐 충청도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충청도에 있는 기업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매물대 분석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낼게요. SG 글로벌이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SG 글로벌이 잘 보세요. 여기 밑에 거래가 되게 많네요. 그죠? 되게 거래가 많은 캔들들을 보면 여기 이런 데예요. 그죠? 급등하다가 말고 꼬리가 되게 많네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거래가 되게 많이 터져요. 근데 그 밑에 바로 내려왔을 때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만큼을 매물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옆으로 장기간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급등한 상태로 두 달 동안 횡보하는 거면 장기간 횡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많이 터진 거는 꼬리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매물대가 이 부분이 셀까요? 아니면 이 꼬리 부분, 이 부분이 매물대가 훨씬 셀까요? 이쪽이 매물대가 더 셀 것 같다 1번, 여기는 2번 찍어보세요. 어디가 매물대가 제일 셀까요? 둘 중에 한 군데만 딱 찍는다면 이건 찍어보세요. 네. 어디가 셀까요? 유튜브 쪽 좀 많이 찍으시고 유튜브 들어오기는 많이 저기 방송 보러 많이 들어오시는데 번호는 안 찍으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필명이나 이름 뜰까봐 저기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찍으세요. 마음속.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찍든가. 왜 자꾸 요즘에 번호 찍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머릿속에 남으라고요. 1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이에요. 2번 거의 없죠? 네. 2번입니다. 왜 2번이죠? 아니 거래 많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1번에서 꼬리들 그죠? 네. 거래가 터질 때는요, 자, 오늘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일봉 차트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분 차트가 보이면 고수가 되신 거다. 꼭 분 차트를 안 봐도 그죠? 일봉 차트를 딱 보는 순간 분 차트가 보여요. 자동으로. 많이 보다 보면 그게 돼요. 좋게 얘기하면 이제 능력자가 된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차트 중독인 거죠.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 2번인 줄 아세요? 거래가 터질 때는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점프할 때 힘을 언제 제일 많이 줘요?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점프를 해요. 그러면 힘을 어서 제일 많이 쓰죠? 여기서 힘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뛰어 오를 때. 그죠? 나중에 힘 떨어졌을 때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등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날 거래를 터뜨리면서 고점은 찍었지만 여기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오래 안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급등했다가 바로 내려왔을걸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윗꼬리 쪽에 매물대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역시 30분 목으로 보죠. 60분 목으로 볼까? 이해가세요? 네. 아까 거래가 순간순간 많이 터졌죠? 근데 거기 여기 아니겠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올라갔다가 대부분 어디에서 머물러요? 여기와 여기에서 머물러요. 실제 주가가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서 횡보한 자리는 여기지 아까 윗꼬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었는데 대부분 1번 찍으셨어요.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매물대예요. 사실 숨겨진 게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1번 지역에서 개인들이 단타 친다고 많이 팝니다. 근데 2번이 매물대가 훨씬 많죠? 근데 오늘 SG글로벌이 어떤 게 나왔냐면 여기를 살짝 돌파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박스권이죠. 이게 만들어진 지 꽤 됐어요. 12월 달부터 지금 만든 거니까 한 달 넘었거든요. 네. 이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재명 씨가 더 그죠? 네, 힘든 일이 생기면 SG글로벌이 PM풍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빨리 가세요. 나도 같이 가게. PM풍년이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럼 쉬세요. 내가 갈게. 그러면서 후발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될지 안 될지는 세력맘이니까 세력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차트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 이쪽으로 돌파할 때는 항상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죠? 여기만 가면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도. 근데 지금은 거래가 안 터지는데 올라가거든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9번 찍으시고 네, 이제 끝내죠. 9시 넘었네요. 사실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공부하시라고요. 네.
매물 때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제 강의가 오늘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왜 어렵냐면 이런 강의를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평상시 이런 강의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회원들한테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라이브 회원들. 낮에 이제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어려우신 게 정상이에요. 네. 이런 강의 잘 못 들어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할 걸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좀 오래 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차트를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분차트를 보실 때는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같은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분봉에서 30분, 60분봉 갖고 보면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져드리면 SG글로벌 결론은 뭐예요? 실제 주가가 움직였던 평균 가격은 1,700원 전후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1,7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분차트상 두 달짜리 박스권 돌파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매물대나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게 헛소리로 들릴 거예요. 왜? 아니 여기 저항 이렇게 많은데 박스권 돌파했다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주식은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그때 보이는 게 많습니다. 즉 주식할 때는 약간 미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미쳤다는 얘기 뭐예요? 침 질질 흘리고 막 머리에 뭐 이상한 뭐 꽃 같고 꽃 꽂고 그죠? 네. 뭐 팬티 바지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게 살짝 일반 사람들 보기엔 미친 걸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또 주식 강의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죠? 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자, 내일은 금요일인데 그죠? 네,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또 일당 버시겠다고 무리하다가 또 물려가지고 주말날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금요일은 항상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김 실장님 뒤에 방송 준비하시는데 김 실장님이 오늘 잠깐만요. 네. 애플카하고요. 애플카 관련주랑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뭐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저는 오늘 정치 테마주 한 3개인가 4개밖에 얘기 안 했죠. 아마 더 얘기 많이 하실 테니까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가서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가셔서 유튜브에서 루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네, 거기서 실시간으로 들으셔도 돼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요즘 날이 굉장히 춥네요. 그죠? 당분간 계속 춥다고 하니까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편안하게 좀 노후를 사시려고 주식하시는 건데 아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엔 건강해도 이게 못 버텨요. 그죠?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냥 건강해야 그죠? 심리 싸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건강 악착같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맞죠? 네. 푹 쉬시고 내일 또 뵐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